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지구공학과 2학년 금미나입니다. 이번에는 총이치 실습 2, 3주차에 진행했던 상하학 기초상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2주차에는 광중압 레진을 이용한 화학 기초상을 제작했는데요. 우선 기초상 제작이라는 것은요, 완성된 작업 모형상에서 규합상을 제작해 주는데, 기초상은 규합제와 더불어 규합상을 이루고 구강 내에 시적하여 규합 체득을 시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임시 형태 H상이에요. 규합상은 환자의 상하학 위치적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기초상과 규합제로 구성이 돼요. 레진상 총이치를 제작할 때는 레진 등을 이용하며 규합제는 주로 파라핀 왁스로 제작을 해줘요. 기초상은 일반적으로 트레이 레진으로 제작되며 1에서 1.5mm 정도의 두께로 비닐하고 적합이 우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해요. 이젠 광중압 레진을 이용한 화학 기초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상 제작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작업 모형이 완성되면 곧 규합상을 제작해요. 규합상은 환자의 상하학 위치적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기초상과 규합제로 구성된다고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기초상은 구강 내에 시작하여 규합 체득을 시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H상이에요. 임시 형태의 H상인데, 기초상 제작은 총이치에서 최종 H상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수업을 들을 때도 교수님께서 기초상 제작은 최종 H상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초상 제작에 있어서는 임시 형태의 H상이지만 이게 총 H에서 봤을 때는 최종 H상이 되니까 뭔가 총 H에서 최종 H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화학 기초상 제작을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화학 총이치 모형을 준비해줘요. 이게 나중에
매몰하고 그래야 돼서 압력을 많이 가해줘야 돼가지고 보통 섞고 플라스타로 모형을 준비할 경우에 파절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동석고로 단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화학할 때는 광중압 레진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광중압 레진을 모형의 중간부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펴서 붙여줘야 해요. 이것도 그 광중압 레진이 판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판 모양으로 돼 있다 보니까 두께가 일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에 붙여줄 때 어느 한쪽만 너무 눌러서 막 얇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사진 보시면 지금 여기 이게 다 과잉의 레진이거든요. 이 선대로 잘라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과정이 그 옆으로 나온 과잉의 레진을 보더 가장자리 선까지 제거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을 할 때 보더 가장자리 선까지 잘 잘랐다고 교수님한테 칭찬을 들어가지고 참 좋았어요. 보더 가장자리까지 잘라준 상태예요. 그 보더 가장자리 선이 여기 선이거든요. 제일 바깥 선이에요. 거기까지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모형을 다 같이 광중압기에 넣고 5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주면 되는데 이게 빗자의 세기라든지 외부 조건에 의해서 약간 경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분보다 좀 더 오래 중압기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경화가 다 된 것 같으면 이제 중압기에서 모형을 꺼내준 상태거든요. 그러면 딱딱한 상태로 굳어 있어요. 그 딱딱한 상태로 굳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경화된 광중압 레진과 화학 청이치 모형을 분리해 주는데 이때 레진이 파절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하면서
파절되는 친구들을 봤는데 그 친구들은 약간 경화가 덜 됐는데 모형에서 분리를 했거나 아니면 이게 약간의 언더컷이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각도나 메스로 살짝씩 이렇게 들어서 꺼내줘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빼다가 퍼즐되는 친구도 봤고요. 그 다음에 경화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빼다가 파절된 친구도 봤고요. 그래서 경화가 완전히 끝난 후에 조심스럽게 한쪽 한쪽씩 들어서 분리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화학의 기초상이 완성이 된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초상은 총이치에서 최종 이치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수하게 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3주차에는) 광중 1, 2주차와 다르게 광중압 레진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중압 레진을 사용했어요. 이게 1학년 때 재료학 시간에 자가중압 레진을 혼합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냄새가 굉장히 독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약간 떡상 병상이 될 때까지 경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또 러버에다가 혼합 액하고 분말을 해서 저어서 레진이 경화되는 과정까지 봤었어요. 근데 지금 총이치 시간에 그 자가중압 레진을 기초상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는 그냥 냄새가 이상하다? 냄새가 독하다?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뭔가 위치상을 제작하는 재료로서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경화가 되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상이 되면 바로 모형에 붙여서 모양을 만들어 줬는데 한 번에
레진이 모양을 만드는데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가종합 레진을 이용한 상어 위치상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수업 시간에는 그 동영상을 보고 QR코드를 인식해서 실습생에 QR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해서 우선 외형선을 기입을 해줬어요. 거기에 교수님께서 동영상을 올려주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외형선을 기입을 해줬는데 위치상연을 나타내기 위하여 작업 모양상에 외형선을 표시를 해주는데 이때 작업 모양상에 기초상이 장착될 부위에 위치나 형태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어야 해요. 기준선으로는 절치유두와 상악견치선, 종중선, 치조 재정선, 하악전치부 변환선, 구후융기부 기준선, 하악인공구치의 후방 한계선 등을 표시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상악할 때 외형선을 기입해 봤기 때문에 막 하악전치부 변환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상악에서 절치유두라든지 상악견치선이라든지 정준선, 치조대정선 막 그런 거를 기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이 사진이 외형선을 기입하는 순서대로 사진을 계속 찍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형선을 표시해줄 준비한 상악 총위치 모형에 우선 위치상연을 나타내기 위해 외형선을 표시해줍니다. 작업 모양상에 기초상이 장착될 부위의 위치나 형태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상에 기초상을 이제 붙일 거잖아요. 그 부위를 정확하게 기입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동영상을 한 두세 번 그냥 봤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보면서 막 따라해야 되는데 너무 빨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몇 번 돌려보고 그 다음부터 그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악 견치선이 있는데 상악 견치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렸는데 그게 상악 견치선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후연 폐쇄도 지금 해준 상태거든요. 이건 이런 시간에 배운 건데 후연 폐쇄를 함으로써 유지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후연 폐쇄로서 점막하고 위치상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가지고 막 산 같은 모양은 뭐지? 막 이러면서 그리긴 했는데 그게 후연 폐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외양간 기입을 다 했어요. 그 다음 과정을 볼게요. 다음에 외양선을 기입해준 후 자가 중압 레진을 붙이기 전에 모형에 분리제를 골고루 발라줘야 돼요. 나중에 레진하고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리제를 발라주는 건데, 이때 너무 과잉으로 바르면 뭔가 모형하고 레진 사이에 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잉의 분리제는 휴지로 닦아줍니다. 이거 실습할 때도 저희 조가 뒤에 있어서 분리제를 압조하고 같이 썼는데, 그때 언니가 잘 알려주셔가지고 분리제 바르고 휴지로 좀 닦아요 하면서 휴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분리제를 다 바른 상태예요, 지금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가중압 레진 분말과 액을 혼합해 줄 거예요. 이때 자가중압 레진은 아까도 말했듯이 광중압 레진보다 경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떡상이 됐을 때 바로 모형에 붙여줘야 되는, 네, 그런 건데 여기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면 혼합식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혼합 즉시 중압이 진행되기 때문에 30초 정도 혼합한 다음 바로 꺼내 손으로 바꿔 흔들어 혼합을 해야 돼요. 혼합 즉시 중압이 혼합 즉시 중압이 된대요. 어쩐지 엄청 빨리 중압이 되더라고요. 혼합 방법은 파우더와 리퀴드가 잘 섞이도록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섞이도록 해준대요. 그 다음에 손으로 완전하게 섞은 다음 깨끗한 비닐 위로 넣고 압력으로 두께가 균등하게 펼쳐지도록 한다. 이게 광중압 레진은 아까 말했듯이 판으로 돼 있어서 두께가 굉장히 균일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피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섞고 모형에 붙여서 그 두께가 유지되도록만 붙이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자가중압 레진은요, 혼합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혼합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냥 펼치다 보면 저희는 초보자니까 그게 두께가 일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평평한 걸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평평한 걸로 꾹 눌러가지고 판형으로 만들어서 모형에 붙였어요. 그래서 균등하게 펼쳐진 레진을 모형 위로 올려 티슈스탑에 먼저 채우고 전체적으로 손으로 압착을 합니다. 이게 티슈스탑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손으로 압착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균등하게 모형에 압착시킨 상태에서 여분의 레진을 잘라낸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압이 끝나면 배념부나 두꺼운 부위 등을 마무리 다듬 젤과 연마로 마무리한다 라고 책에 써있는데요. 우선 중압해주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 과정을 보면 이렇게 저는
만두피처럼 동그랗게 펴가지고 균일하게 잘 펴줬어요. 다음 보면 이거는 뭐 기초상이나 그 스페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모양 중간부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붙여주고 레진이 경화되기 전에 보더 가장자리 선까지 다듬어 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동그란 판을 모형에 붙이면 옆에 과잉의 레진이 생겨요. 그거를 보더 가장자리 선까지 잘라줘야 되는데 보니까 경화되면 진짜 메스로도 안 깎이더라고요. 엄청 단단해져가지고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빨리 보더 선까지 다듬어줘야 됨을 알게 됐어요. 제 옆에 있던 친구는 믹싱을 하는데 좀 느리게 해가지고 모양까지 붙였는데 보더 선을 다듬을 시간이 없이 경화가 빨리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다시 했어요. 경화가 되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광중압 레진보다 자가중압 레진이 훨씬 더 딱딱하고 뭔가 더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다음 과정을 볼게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레진이 완전히 경화되어 딱딱해지면 모양에서 레진을 분리합니다. 이때 모형에서 레진을 분리하기 위해서 아까 분리제를 도포해준 거예요.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으면 약간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때도 이게 보더선이라는 게 약간 언더컷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빼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쪽씩 이렇게 들면서 전체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뺐어요. 이것도 레진이 굉장히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파절되면 어떻게 복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 과정을 볼게요. 그 다음 이거는 그 경화된 레진을 앞뒤 옆에서 찍은 건데 굉장히 뭔가 모양이 이쁘다고 해야 되나? 이뻐 보였어요. 약간 삼각인데 색도 이쁘고 막 초상 제작에서 네, 완성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든 하악기초상과 상악기초상에 그 보면 가장자리 같은 부분에 덜 다듬어진 부분이나 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모형으로 모터로 깔끔하게 다듬어 줬어요. 근데 모터로 다듬으니까 막 가루가 튀더라고요. 굉장히 경화가 잘 돼서. 기초상을 만들면서 계속 막
송이치에서 최종 이치상이라는 그런 중요성을 알면서 실습을 하니까 뭔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청이치 전 제작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